발로란트를 함께 떠나는 시간 발로란트 방구석 토크. 안녕하세요, 발터입니다. 발터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고고994님, 쿠리 N8V님, 김한결 S6개님 감사합니다. 네, 대망의 퍼시픽 킥오프가 개막을 했고 좀 혼란했던 좋은 쪽입니다. 한 주가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도 퍼시픽 킥오프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저희의 예상과 다르게 많은 그런 이변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전체적인 좀 총평이 좀 듣고 싶은데 혹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보님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총평이요? 뭐 이변이라고는 하지만 있을만한 이변이었다 정도. 네. 왜냐면 이게 사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배 역배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멤버들을 놓고 보면은 충분히 결과치가 수긍이 되는 뭐 그런 상황에서 근데 유일하게 좀 약간 예상이 안 됐던 진짜 혼란했던 경기 딱 하나 있었긴 해요, 저는. 그럼 그거 좀 이따가 한번 아껴놓으시죠. 네. 세일님도 이번 한 주의 총평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 한 주를 보면서 그냥 기억에 남았던 기준으로 총평을 하자면 퍼시픽도 5퍼수 많아졌다 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전체 경기에서 그 오퍼스의 활약이 눈에 띈 한 주였다. 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자면 현 메타가 오퍼수가 없으면 안 되는 메타긴 해서. 또 그렇게도 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저희가 발토에서 매번 말했듯이 뭐 패치 버전에 때문에 오퍼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옛날에 농심 얘기했을 때 뭐 오퍼수 그 얘기 하셨잖아요. 프란시스 얘기했었죠. 그런 게 여기는 유효타로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경기였죠. 일단은 농심과 팀 시크릿의 경기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의 한 줄 평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농심과 팀 시크릿의 대결이었고 농심이랑 팀 시크릿은 저희가 다 농심을 골랐었고요. 그래서 사실 뭐 맞았죠. 틀린 사람은 없어요. 혹시 그 공식 중에서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알기로는 싹 다 농심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모두 다 농심이었고 다 맞은 거죠? 그래서 한 줄 평 한번 두 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그리 너구리 출시 기념 매운맛. 이게 뭔 소리예요? 그 너구리가 앵그리 너구리가 나왔던데요? 3배 매워졌던데요, 게임 방식이? 이 네. 뜻이네. 그러니까 농심에서 이 앵그리 너구리를 출시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팀의 경기도 매워졌다. 매워졌다. 테일링 같은 경우는 뭘 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잘했다. 잘했다. 아닙니다. 제시 베시야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이제 그 TS의 어지러운 팀워크 하고 물음표가 있었나? 그러니까 팀워크가 있었나?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이어지는 거죠? 팀 시크릿은 원팀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것과 네, 그래서 아까 빈보님이 딱 그 말을 하길래 비슷하게 이 경기는 비슷한 생각으로 빈보님도 나랑 보셨구나라고 딱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빈보님은 소통이라 했고 전 팀워크라고 한 이유가 그 따로 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제일 심플하게 말해서 제시베시 형님이 리콘을 찍고 딱 피망을 던지고 뭔가 딱 들어가고 이런 전략마저도 이분들한테는 당연한 게 돼야 되거든요. 1티어에서 오래 뛰던 경험치 있는 선수들이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티키타카가 안 맞은 장면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럼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볼게요. 제시베시 선수의 나이 얘기와 조금 이어지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팀워크가 이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오더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소통이나 아직 연습의 부재 등으로 못 따라오는 건지 제시베시의 방식이 약간 이제 노련미는 있으나 좀 안 맞는 상태여서 안 먹히는 건지 더 안 좋은 점이라면 뭐가 더 지금 문제였던 건지가 좀 둘 다. 그러니까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진짜 반반이야?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첫 번째는 팀워크랑 소통이 아예 안 되니까 그걸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소통이 원활하고 팀워크가 맞아야 작전을 수행하는데 작전을 아예 보여준 적이 없다니까요. 빈보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시베시가 틀렸다 이게 절대 아니고 네. 소통이라고 빈보님이 어필을 하는 이유가 틀린 전략이더라도 우선 와 얘네 이거 하려고 했다 이 보여지는 것 자체가 다 4명이 제시베시가 하는 말만 딱 듣고 그걸 따라하냐 아니면 연습이 부족해서 뭔가 안 되냐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보여지려고 했던 게 너무 없어가지고 뭐 일단 내용이 그랬으니까. 네. 다음은 이제 제타와 풀센스 경기인데요. 여기도 일단 한 줄 평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조금 뭐 짚어볼 만한 점 있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프리미는 미쳤다. 그리고 레비아탄이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잘해준다. 탈론이 뭐 우리가 기대했던 거 그 이상의 경기를 뽑아냈다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기대 이상의 경기력이었고 반대로 제타는 다시 한번 리빌딩을 해야 되나? 이 경기도 역시나 저희가 다 했던 거는 풀센스를 예측했었죠. 저도 여기는 한 줄 평 하나 할게요.
이겁니다. 예. 오케이. 이게 그냥 뭐 아까도 나왔으니까요. 네. 쉽지 않았다라는 게 제 네. 그냥 한 줄 평이고요. 두 분 다 맞추셨는데 이번엔 세일님 한 줄 평부터 들어볼까요? 살짝 업그레이드된 구탈론. 근데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과로를 치고 네. 원래도 강했다. 살짝 오래된 구탈론 원래도 강했다라고 한 줄 평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좀 질문을 하려고 한 게 있었어요. 프로스트 감독이 빠졌고 크루 선수가 감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레비아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2군에서 뛰던 선수가 네.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이 모든 게 다 강력한 요소가 된 건지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감독의 교체 절대적으로 큰 요소인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둘 다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긴 진짜 반반이다. 네. 왜냐면 다 그냥 잘 맞아 쉽게 떨어졌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크루즈는 직전까지 뛰던 선수예요. 플레인 코치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수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감독들은 이론상으로 빠삭하지만 실제 경기를 못 뛰어요. 그래서 심적인 것들이나 여기서 왜 그랬는지 디테일들이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이론은 강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프림이라든지 엔트리하고 있는 뭐 따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마음들이 더 공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저런 이제 풀센스가 좋아하는 또는 선수들이 좋아하는 작전들을 좀 더 크루즈는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빈보님 한 줄 평은 뭔가요? 체급차 딱 점점 해주세요. 점점 아니요. 아니. 아 진짜 아저씨도 아,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아. 네. 그냥 뭐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비슷한 네. 내용인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라서.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는 저희가 다 모두 동의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근데 공식 중계진들은 어떻게 그거를 또 했나요? 민준이 형하고 인호 형만 제타. 공식 쪽에서는 정인호 해설위원님이랑 최민준 최민준 캐스터가. 캐스터님이 이제 틀렸는데 사실 최민준 캐스터님이 이 무작위 찍기에 매우 강력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현재까지는 스코어가 별로 좋지는 않네요. 예. 자, 그 다음 경기는 두 분이 기대하던 바렐과 G2의 경기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승부 예측을 바렐을 뽑았지만 혹시 저희 티어리스트 기억하시나요? 제가 티어리스트에서 바렐을 아래 놨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사실 바렐이 약하다가 아니라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첫 1부에 올라온 그들의 그런 좀 살떨림, 그들의 긴장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티어리스트를 매겼던 거예요. 근데 바렐이 G를 약간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픽을 했었던 건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바렐이 어쨌든 G랑 비비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거든요. 비비지 못한 거라는 네. 표현보다 그냥 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통한다 여기서는 뭐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한 줄 네. 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한 줄 평? 왜 우리가 역배냐? 그리고 음. 가로치고 이제 유도탄이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는 이제 네. G에 해당하는 좀 시점에서 얘기를 하신 거죠. 저랑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볼 거 아니에요. 유탄 선수도 방송을 보고 다 보는데 근데 왜 우리가 역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그렇게 이제 낮게 평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어필하는 거죠. 근데 네. 정말 잘했고 사실 G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빛이 났던 경기였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네. 이게 누구 한 명에게 콩나무 들었다 이런 경기가 아니었어요. 저거는. 네. 여기에서는 물음표 어디 갔어 SLT. 그러니까 이게 어디 좀- 갔긴요. VL로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이름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디 바뀌는 갔냐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제가 예. 보면서 아까랑 좀 더 이어서 빈보님이랑 똑같은 말이긴 한데 이제 퍼시픽 왔으니까 야 우리도 원래 하던 대로 말고 좀 뭔가 보여주자 이런 걸 하다가 주춤한 거 그러니까 네. 넘어진 것 같아요 한번. 저는 사실 뭐 농심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뭐 그거에 대한 말은 아끼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세일님은 너무 어디 진짜- 갔어 SLT라고 하셨고 네. 사실 바레를 거의 우승으로도 꼽았던 분이기 저 때문에 탑3라고 했어요. 네, 아쉬움이 좀 크실 것 같아요. 딴 타고 세일님은. 간다고. 그러니까 뭐 배신당한 기분일 수 있어요. 사이님은. 아, 네. 저는 진짜 와. 어쨌든 뭐 저희는 다 틀렸기 네. 때문에 한국 중계지 다 바렐일 거예요. 다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국 팀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까 말했던 빈본이 말했던 왜 우리가 역배냐랑 또 좀 더 맞아요. 그러니까. 픽한 네. 느낌이 좀 예. 오죠. 네. 첫 번째 주에 이제 마지막 경기죠. 두 분의 한 줄 평도 좀 들어볼 건데요. 저도 좀 할 말은 있어서요. 저같이 이제 좀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의 협소한 시점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제가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텍스처 선수가 그 포스가 조금 없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왜냐면 텍스처 선수는 사실 젠지의 에이스잖아요. 그렇죠. 더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좀 저는 생각을 했는데 뭐 말씀하셨던 내용들 다 알겠지만 저는 한 줄만 평한다면 그냥 텍스처 선수에 좀 집중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엔 세일님부터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여기에서는 그냥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제 한 줄
한줄평은 야츠카 마이 히어로. 제일 인상 깊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 경기 때, 그러니까 사실 DFM이 뭐 하다 보면은 뭐 나오겠지만 또 한 경기를 더 했는데 아무튼 이때는 야츠카가 이제 딱 DFM을 저는 모르니까 이 선수들을 잘, 근데 오퍼를 그러니까 좋아해요, 잘 쓰고. 그래서 와, 이 선수 물건이다. 근데 진짜 세일님은 예전부터 한줄평이 그 전체보다는 좀 한 사람에 집중하는 스타일이긴 좀 해요. 기억에 남는 네. 사람들이 네.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빈보님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그 중이병 스타일로 좀 하시는 스타일이긴 하죠. 네. 더 중이병 스타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뭡니까? 중이병 가요. 더 이상 제타는 우리의 라이벌이 아니다. 더 이상 제타는 우리의 라이벌이 아니다. 비교하지 말아달라. 알겠습니다. 음.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 사실 명확히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명확히 비교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모두의 그런 예측이 다 벗어난 게 DFM과 젠지였고 네. 이틀 동안 난리 났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생각으로 이 경기를 봤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강력한 팀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슈퍼팀 생각을 했고 우승 후보로 꼽았었는데 제가 사실 디코에서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슈퍼팀은 아니었나? 이런 저는 좀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어요. T1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두가 슈퍼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글로벌 우승 해본 선수들이고 근데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 과거의 영광 속에 있는 라떼는 사람들인 말이야. 거야. 이런 라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거 저 이걸로 바꿀게요. 좋은데요. 라떼는 말이야. 아니 슈퍼팀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상 이게 이겨야 되는 건데 뭐 농심이 잘한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왜냐면 슈퍼팀이라면 이기는 게 맞는데 졌단 말이죠. 농심이 매우 잘한 걸 수도 있고 뭐 잘 뭐가 모르겠지만 됐던 저는 한계 돌파 담비의 네온.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농심의 모두가 잘했는데 저는 이게 설명을 부연해 주면 꼭 하고 싶었던 게 전 담비의 네온이 더 올라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돌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혁규 선수한테 끝나고 네온 어떻게 연습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아 진짜 무빙이나 그런 약간 디테일 그리고 마이크로 그런 브레이킹, 그러니까 자기가 고심을 해서 더 깎은 게 느껴졌어요. 그게 무빙이. 어쨌든 담비의 네온은 확실히 다른 맛이에요.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느낌이 보면 달라요, 그냥. 예, 그래서 저는 한계 돌파 담비의 네온이라고 이 경기는 한 줄 평을 하고 싶은 거고. 알겠습니다. 세일님 한번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저는 그 한 줄 평이 많이 힘들 거야, 많이 생각날 거야. 그 나오는 밈인데 이게 네. 농심이 T1한테 하는 말이죠. T1이 슈퍼팀이고 다 T1이 이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졌잖아요. 그러니까 농심은 야 너네 우리 얕봤어? 우리가 이겼어. 너네 이제부터 힘들 거야. 우리한테 패배한 거 계속 생각날 거야. 가로치고 스트롱 해줘요. 네. 이게 맞아요. 같이 하고 스트롱. 그러니까 농심 입장에서는 내가 한 수 알려줬다. 맞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냥 뭐 좀 속상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아요. 속상했어요. 네. 뭐 농심 팬분들은 너무 근데 기뻤겠죠. 저는 사실 재밌던데요. 이 구도가. 이런 반전이 네.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네, T1 팬으로서 힘들지만. 아쉬웠던 거예요. T1 네, 팬으로서. 네. 자, 다음은 이제 풀센스와 DRX의 경기인데 풀센스가 DRX를 눌렀던 박동진님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틀렸어요. 저도 한 줄 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DRX 시점에서 할 거예요. 아직 고 남았다. 그래서 저는 전혀 아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DRX가 좀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경기였어가지고 그냥 맞아요. 이렇게 그냥 응원의 메시지 정도를 남기고 싶습니다. 세일님 한번 해보시죠. 네, 뭐 저도 그냥 간단해요. 그냥 DRX 기준인데 급한 교체 점점 젖잘싸. 뭐 헤르메스 선수가 얼마나 잘할까, 뭐 얼마나 잘 묻어날까. 뭐 빈보님이 말한 뭐 현민의 변수가 있긴 했지만 그 전까지 경기 보기 전까지는 몰랐으니까 그냥 와 그냥 잘 될까? 이게 급하게 교체된 거고 계획된 게 아니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안심을 했어요. 이 정도면. 이렇게 급하게 했는데도 이 정도면 오케이. 이라는 마음이죠. 저는 뭐 퍼시픽 프린스 프리미 하겠습니다. 워낙 대단했다는 얘기죠, 사실. 맞아요. 그냥 이제는 그냥 압도적인 것 같아요.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풀센스가 제일 잘 쏘는 거 아니야? 프리미는 제일 잘 쏘는 거 같아요. 프리미는 네, 근데 확실해요. 팀은 아닌 것 같고. 자, 그 팀은 아마 제 생각인데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니요, 그냥 비등비등해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최고가 없어요? 최고의 에임 팀은 없다. 제 기준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밸런스가 제일 좋은 건 농심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요? 네, 오히려 실적으로 농심이 보는데. 제일 잘 쏜다? 그러니까 밸런스. 밸런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잘 쏘는 걸로만 제일 잘 그러니까 한 쏘는 명은 그냥 풀센스예요. 그러면 프리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원탑을 이거죠. 꼽아라. 그러니까 에임이 제일 좋은 한 명을 꼽으라면 프리미가 프리미. 맞고 에임이 점수를 매길 수 있다라면은 그럼 농심. 농심 평균 네. 값은. 네. 오. 현 시점에서.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있었던 페이퍼렉스와
G의 경기입니다. 저는 네. 이 경기를 보면서 이거 진짜 저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여기에 유도탄 선수 있고 하니까는 계속 되게 응원하면서 보게 되더라고. 왜냐면은 매력 있어요. 이길 것 같은데 맞아, 이길 맞아.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있으니까는 개 잘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퍼시픽 저희가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지금 경기가. 그렇죠. 저는 이게 결승급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개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네. 좀 한 줄 평 또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에 있는 이제 유일한 한국 선수인 네. 이제 유도탄 선수에게 좀 메시지를 좀 남기고 싶은데 되게 진짜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RX를 상대로 무력하게 지는 게 아니고 네. 비등비등하게 하는 그런 경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지고 아쉽게 진 아까 말씀하신 젖잘싸도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국 선수가 있다 보니까 행복했니? 앞으로도 행복하렴. 자, 세일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긴 PRX가 아니고 어텀 웰컴 투 네. 퍼시픽.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퍼시픽이 오퍼수들이 졸라 많이 생겼고 너무 기쁘다. 잘 써서. 가로하고 감도가 아니라고요? 선수. 어텀 네. 선수. 오해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어텀 선수. 네. 와, 진짜 이 오해쟁이들이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지금 이 한 주를 보면서 지금 팬이 된 선수들이 2명 있는데 그 하나가 야츠카 아까 말했던 예. 그리고 어텀 선수가 오케이. 됐어요. 둘 다 오퍼를 너무 잘 쓰고 이 두 선수 때문에 공오퍼 구매율이 올라갔어요. 게임이 이전에는 보는 맛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썸띵만 공오퍼 샀거든요. 거의 가끔 텍스처 선수도 이제 필요시 샀지만 이 두 선수 어텀 선수랑 야츠카 선수는 공오퍼 돈 되면 그냥 사요. 그냥 너무 재밌어요. 잘 맞아요. 쓰고. 알겠습니다. 빈보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프로스트 매직. This is 프로스트 매직. 진짜. 잠깐만요. 다들 영어로 하니까 저도 그럼 바꿀게요. Are you Happy? Keep 또 going. Keep going happy. 맞잖아요? I hope. Keep going happy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바꿀게요. 세일님 제 표현이 더 맞잖아요. I hope you're happy life. 네. 이것도 틀렸어요. Keep going happy도 틀렸고요. 어쨌든 한 줄 평 또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방금 있었던 경기. 사실상 이날의 그 경기 승부 예측을 좀 보면은 뭐 세일님이랑 뭐 정용 캐스터님이랑 뭐 이제 또 정인호 위원님, 정선 위원님 제외하고는 뭐 RRQ를 다 맞췄는데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건 저희가 그냥 기록용으로 남겨놓는 거고 어쨌든 RRQ가 이제 2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습니다. 한 줄 평 좀 들어볼 건데요. 저는 사실 RRQ가 네. 이겼던 DFM이 이겼던 한 줄 평을 조금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RRQ도 좋아하고 DFM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DFM이 이겼으면은 그 아까 빈보님이 말씀하셨던 제타와 뭐 우리를 뭐 비교하지 말아였나요? 뭐 그런 한 줄 평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드라마가 있었을 것 같고 사실 또 일본 쪽 팬분들이 항상 팀들이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되게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여기서 DFM이 이기기보다 RRQ가 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 왜 그런지 알아요. RRQ 구단주가 많이 부자잖아요. 이게 저는 한 줄 평을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떤 한 팀을 응원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입이 되니까. 네, 이입이 네.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는 DFM에도 이입을 못 하겠고 RRQ에도 이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그 아까도 누가 말을 했지만 뭐 좀 그게 있나 봐요. 한 선수한테 좀 그 집중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야츠카, 헤이븐, B, 해헌 이 제 한 줄 평이고 네. 이게 뭐냐면 RRQ가 DFM을 2대 0으로 이겼지만 그래도 저는 경기가 끝난 후에 이 부분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명장면인데 네. 헤드헌터 땅땅 때려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플릭한 건데 근데 이 장면만 보잖아요. 이긴 것 같아. 이긴 네, 왜냐면 현장 관객들이 난리 기립에서 났어요. 박수 쳤어요. 이거 저 슬로우 모션으로 유튜브에서 돌려서 몇 번을 봤다니까. 근데 그 잘생겼어. 진짜 정도였어요. 잘생겼어. 예. 빈보님 평 들어볼게요. 예. I'm sorry, crazy guy. I'm 못 sorry, 믿어서 crazy. 그쵸. 빈보님이 이제 과거에 RRQ 막 서드 파티도 그렇고 해서 좀 뭔가 좀 흔들흔들 한다라고 RRQ에게 좀 말씀을 했었는데 크레이지 가이가 너무 잘했다. 근데 이런 팀들 상대에는 크레이지 가이가 약간 약했던 것 같고 그리고 쿠시랑 잼킨도 그 담비가 스텝업 한 것처럼 이 둘도 스텝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잼킨이 뭔가 국제전에서의 서름이 있는지 뭔가 개인의 기량을 진짜 끌어올리는데 그리고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팀원이 흔들려도. 이렇게 어쨌든 퍼시픽에 있었던 총 8개의 경기들을 다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이제 또 오는 목요일부터 또 경기들이 좀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위조가 아닌 미들 라운드 중위조라고 하죠. 중위조 경기가 이제 29일, 30일 이렇게 쭉 있고요. 이제 위에 있는 또 어퍼라운드 3 쪽에서 이제 여긴 좀 살떨려요. 여기는 이제 코앞이 코앞에 여기서 한 번만 더 이기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끝이야. 이기면 끝이야. 맞아. 피 튀기는 경기가 펼쳐질 텐데 여기에 대한 것들 저희 승부 예측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29일부터 31일까지 정해진 경기와 그 다음에 여기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여기서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첫 탈락자. 첫 탈락자가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되는 와.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네. 야 기회가 더 이상 네.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그쵸. 같고 이제 이 앞 것들에 대한 경기들만 좀 예측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이렇게 볼 건데 저부터 할게요. 뭐 사실 두 분은 더 좀 분석이나 이런 내용들 할 텐데 저는 사실 이 이제 중위조 미들 라운드 경기에서는 방금 빈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DRX도 있고 젠지도 있고 T1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퍼 라운드에는 농심이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말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서 당연히 올라가면 좋지만 한번 떨어져도 기회는 있다. 있거든요. 아, 예, 맞아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죠? 와 그러면 이제 그냥 솔직히 똥줄 지옥. 타는 거예요. 지옥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고르기가 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이제 하나씩 고르어 볼게요. 저는 여기서 DFM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음. 네. 이거 아마 거의 다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여기 G가 올라갈 것 같고요. 여기가 DRX가 올라갈 것 같고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저는 젠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어... 저는 이게 이제 여기서 좀 갈릴 것 같은데 아까 제가 했던 한 줄 평이랑 좀 이어지는 거예요. T1도 결국 어떻게든 올라갈 것 같은데 찡스 선수가 들어온 다음에 아직 좀 뭔가 그리고 또 라키아 선수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정돈이 안 되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경기에서 약간 좀 어느 정도 서로 간의 그런 뭐 피드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선 좀 원래 폼을 찾는 젠지의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고 T1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상태가 뭐 최상의 상태, 최고의 상태 이런 걸 떠났을 때 그러니까 폼이 안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뭐 라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여기서 젠지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볍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 원래 기존 멤버들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와 솔직히 너무 잘 쏘니까 이게 진짜 정말 죄송한데 농심 관계자분들한테 프리미가 압도적인. 이게 마음구력이. 저는 여기 보면서 좀 근데 이거는 놀라긴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납득돼요. 심학연 얘기가 납득이 돼요. 네. 네, 네. 충분히. 저는 이게 팬심으로 하면 RRQ고요. 네, 냉정하게 PRX. 냉정하게 RRQ 추천할게요. 저는 PRX 갈게요. 아 오케이.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빈보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DFM. 뭐 여기는 안 물어볼게요. 이유. 저도 네. 해주세요. 예, DFM 갈게요. 예. 그리고 밑에도 G. 저도요. 다 G일 것 같아요 여기도. 아, 네. 여기도 그러면 거의 크게 이견 없는 네, 거죠. 네. 여기도 DRX. 세일님은 발의를 해드릴까요? 네, 전 발을 해주세요. 네, 그게 맞아. 이 형은 네. 뭐안 하면 말이 안 되고. 저는 여기는 T1이요. 저도 여기는 T1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게 근데 아까 저희가 했던 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 여기 농심. 농심, 세일님은 저 여기 진짜 저는 이거 나중에 할게요. 밑에 먼저 하시죠. 빈보님. 저는 RRQ. 자, 그러면 저는 PRX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좀 다르게 나온 여기부터 조금 여쭤볼게요. 네네네. 일단은 뭐 세일님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왜 발의인지? 이 날까지만 저는 기다릴 의향이에요. 발의 양아치세요? 뭐 채무자예요? 이때 잘하면 계속 팬 유지하고 아니면 이때 탈- 못하면 탈덕하겠다. 탈덕한다 이거죠.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 저점 매수를 SLT를 했는데 니네가 먼저 나를 배신한 어. 거다. 이게 어찌됐든 그냥 개개인만 놓고 보면 라키아는 쉬었어요. 어쨌든 나 쉬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칙 선수가 그래도 안정감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격차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의 폼이었으면 텍처가 압도적이다라고 제가 말을 했을 텐데 최근에 버즈가 말이 안 돼요. 이 안정감이 텍처의 장점이 고점이 되게 높다. 근데 버즈에 비해 단점은 저점이 존재를 한다는 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버즈는 최근 경기력과 서드파티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저점 자체가 되게 높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팀 게임에 있어서 사실 손실은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좀 더 저는 T1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거의 비슷한 건데 그냥 네. 좀 덧붙이자면 T1의 모든 선수들은 미들로 왔더라 해도 다 경험치가 너무 많아갖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경험해봤어. 그냥 멘탈 안 흔들려. 그냥 뭐 까비 한 판 졌네 이런 느낌인 거고. 근데 여기 찡스가 있다. 젠지에는 찡스도 맞아요. 찡스도 있고 좀 쉬다 온 라키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키아도 당연히 베테랑이긴 하지만 플러스 카론. 카론. 맞아. 감시자 그러니까 포변도 역할군이 이슈가 바뀌었죠. 있다. 포변 이슈. 포변 이슈도 있고 젠지가 T1보다 좀 걱정해야 될 이슈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 좀 많은 거니까 체크해야 될 T1은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있고. T1은 바뀐 게 거의 사실 그치. 없는. 근데 약간. 저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지만 늙었다. 나이가 바뀌었다. 그거는 젠지도 네. 마찬가지죠. 근데 맞아요. 젠지는 네. 좀 나이에 덜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 팬으로서.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일님 의견 좀 고르세요. 들어볼게요. 네, 저는 농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역시 두 분의 의견이 같은데 네. 농심을 고른 세일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저도 고민했던 게 진짜 그냥 단순해요. 프림이냐 담비냐. 근데 왜 결국에는 농심을 골랐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비냐 프림이냐로 시작을 했는데 농심으로 가게 된 이유가 프란시스도 있지가 추가가 된 거예요. 프란시스의 요루가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게- 그래서 그게 고민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제가 비모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퍼시픽에서 제일 잘 쏘는 프리미가 있는 풀센스. 하지만 평균 에임을 점수로 따져본다면은 제일 평균치가 높은 농심의 대결인데 혹시 농심을 고른 이유가 그런 에임적인 거에서 일단 좀 점수가 있는 건가요? 플러스도 있고 팀적인 게임에서의 가지수도 전술적?
그래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네. 근데 뭐 다시 여기서 담비 vs 프림이? 전 프림이 고를 거예요. 네, 맞아요. 에임적인 부분들, 뭐 엔트리의 능력들, 다 그리고 프림이다. 뭐 오퍼에 대한 안정감. 왜냐면 담비는 오퍼에 대한 안정감은 없거든요, 사실. 예, 근데 프림이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쓰는 맞아요, 스타일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프림이가 맞는데 담비는 담비만의 스타일의 엔트리에 개척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팀 게임이에요. 맞아요. 그 시방현님이 제일 좋아하고 세계적인 고트라고 불리고 있는 아스파스 또한 항상 표현하는 게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결국엔 팀이다. 결국엔 팀이 맞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우리 팀 잘하는 게 맞다. 빈보님은 약간 팀게임 차원에서 농심을 높게 평가한 거고 맞아요. 세일님은 뭐 팀게임도 팀게임인데 담비와 파란시스 두 명을 좀 높게 평가한 네. 거고 어쨌든 둘 다 투앤트리. 농심인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세일님이랑 저는 PRX 골랐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고 세일님은 왜 저를 따라했나요? 따라한 거예요 이거? PRX가 경기하는 거 보면서 얘네는 바꿀 생각이 없고 그냥 그러니까 다듬긴 하죠. 그러니까 다듬으면서 그래서 찡이 뭐 제트도 하고 막 이런 변화를 주죠. 알렉스가 잘하는 그런 살짝 조금씩 변화가 안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변화가 있는 그런 게 PRX 경기를 보면서 인비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척구대 그러니까 팬맨의 빈자리를 그냥 시키잖아요. 비슷하게 속도를 올리면서 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PRX가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그건 저랑 좀 비슷한 거네요. 그냥 PRX는 그냥 갈 것 같다. 아 근데 옛날처럼 막 와 또야 이게 이건 조금 아니고? 없어졌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네. 자 빈보님 마지막으로 RRQ 고르신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 이건 I'm 일관성 sorry crazy 가인가요? 아니,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잼킨과 쿠시의 레벨업, 인비의 불안감, 그리고 PRX의 중심을 잡거나 조율하는 역할이 사실 부족한 게 느껴지는 오늘의 경기. 이 모든 게 사실 맞물려가지고 저는 그냥 위에 농심과 풀센스랑도 비슷한 느낌인데 결국에는 쉽게 2대0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둘 다. 예. 이건 저도 동의해요. 네, 뒷사이드까지 가던가 저도 뭐 다 동의해요. 그거는. 경기가 늘어지던가 연장하던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쉽지 않은 과정에서의 뒷심은 아라큐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나서 아라큐가 어떻게든 잡아볼 것 같아요 이번엔.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